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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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만능사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꽤 오랜만에 돌아온 콘텐츠죠. 한국의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 연속으로 해봤었던 콘텐츠인데, 아마 이번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영상이 한국 연쇄살인마는 마지막으로 알아보는 시간이고, 그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일본의 연쇄살인마들 사주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일본의 연쇄살인마 사주도 이 한국 연쇄살인마 분들과 사주가 비슷할까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 마지막 시간, 살인마 이대영님의 사주를 분석을 해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그런 살인마가 될 만한 운명이었을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일단 여기 보이시죠? 이 월주, 이대영님의 지금 월주가 상관에 상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상관이, 이 금이라는 속성 자체가 굉장히 사회성을 띠는,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약간 그런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월주의 상관이요. 그런데 이제 상관이 월주에 딱 두 개가 달려붙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도 금기운으로요. 그래서 이 상관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이 상관이라는 스폰 정체가 이제 천방지축인 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방지축적이고 굉장히 그리고 통제 불능적인 성격의 십신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가뜩이나 금상관이 두 개나 월주에 잘 잡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사유축삼합, 이제 유축 반합으로 이 축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고 이 금기운이 더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주, 이 이대영님 사주 내에서는 이 금이라는 속성을 가진 십성은 신금과 유금밖에 없지만, 유축합이 되면서 사실상 금이 3개가 되는, 그래서 금이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살성을 강하게 띠지 않았나라고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대영님 사주를 보시면 유축합이 아니더라도 지금 일주를 보시면 무진 일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축토가 이제 연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 토 일간으로 오셨는데, 진토, 술토, 무토, 진토, 그리고 축토로 이 토기운이 3개가 되고, 유축합으로 금기운도 3개가 되니까, 특히 토기운이 강해져서 자신의 일간 글자 속성과 똑같은 노란색 글씨, 토기운이죠. 그게 이제 비견겁제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 비견겁제가 왕해지면, 즉 자기 자신, 즉 자아가 지나치게 강해지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비견겁제가 왕해지는 사주도, 비견겁제가 너무 왕해지는 사주도 이제 그런 살인마가 되기에 굉장히 살인마의 길로 빠지기 쉬운 약간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그리고 또 세 번째 특징을 보자면, 이 이대영님의 월지 유금과 그리고 축토를 보시면은 상관 그리고 겁제로 되어 있습니다. 유금이 상관이고 축토가 겁제.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 꽤 오래된 영상이에요. 제가 한국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을 거의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마 한 분 사주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주 내 상관겁제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사주였는데, 이 사주 내에 상관과 겁제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같이 이제 가까이 주둔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관과 겁제가 굉장히 강한 그런 사주는, 이 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기꾼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이 가뜩이나 강한데, 천방지축이고 통제불능적인 상관이 가뜩이나 강한데 자신의 비견 겁재까지 강하고, 그래서 자아가 지나치게 강해지고, 그리고 상관 겁재까지 돼서 사기꾼 기질까지 갖고 있으니 어쨌든 범죄자적인 성향을 갖기에 굉장히 그쪽 길로 빠지기 쉬운 사주를 갖고 있으신 거죠. 이대영이라는 분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정작 이대영님이 어떤 살인마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분이 뭐 강호순이나 뭐 이제 굉장히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고 있는 연쇄살인마 분들 있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었던 뭐 강호순 연쇄살인마나 아니면 뭐 정두영, 뭐 유영철 뭐 그런 분들에 비하면 매스컴에 많이 노출된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간단하게 어떤 삶을 살아왔냐 하면, 이제 1973년 9월 29일에 재혼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집안이 가난해서 단칸방에서 자기 형제를 포함해서 6명이서 단칸방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이죠. 그런데 좀 자라고 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한 남자한테서 어떤 날 약수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정신적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아서 사춘기 때부터 포르노에 빠져들었고, 특히 소화성애, 그러니까 스노프 필름 되게 굉장히 그런 좀 역겹고 일반인들 상식성에서는 굉장히 성도착적인 그런 포르노 CD를 모으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본인의 부친, 아버지가 사망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못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을 전전하고 하다가 뭐 95년에 뭐 군대를 뭐 제대를 하고 뭐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쭉쭉쭉쭉 가서 뭐 98년에 뭐 강도죄, 2002년에 뭐 여성 속옷절도, 뭐 2006년에 바바리맨 뭐 그런 행각을 꾸준히 벌여오다가 2009년 이전까지 살인 행각을 2번을 벌였더라고요. 성폭행을 포함해서. 근데 이제 2009년 12월에 이제 경찰에 검거가 되게 됩니다. 2009년 12월에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 감옥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 2009년 12월이 어떤 시기이길래 이 이대영이라는 분이 그렇게 범죄를 쭉 벌여오다가 갑자기 잡혔는가라고 판단을 해본 이 만세력을 보니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할 때 이 상관이라는 특징이 천방지축의 통제 불능적인 성격의 십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세력이 2009년 12월로 이분이 검거가 되었고 실형 선고를 받은 2009년 12월로 딱 돌려보니까 2009년에 뭐 그렇게 나오지만 2009년 12월에 이 자수가 이제 겨월 지지에 들어오면서 본인의 유금 상관을 만나면서 자유파가 됩니다. 이 파가 된다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재산이 소실되는 약간 그런 때이기도 하고, 이제 범죄자로 치면은 이제 약간 그런 형무소 수옥살 비슷한 그런 개념이어서 그런 감옥에 들어가는 시기가 이제 파를 맞는 시기라고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금 상관이, 즉 이분의 천방지축이고 통제불능적인 이제 유금 상관이 파를 맞으니까 자신의 통제불능적인 기질이 약해져서 이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검거가 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연쇄살인마 사주분석 콘텐츠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신 살인마 이대영 분의 사주를 분석해봤는데, 혹시라도 난 이분의 사주가 굉장히 구조가 비슷한데, 아니면 태어난 시간까지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난 이분의 사주가 굉장히 구조가
다르고 태어난 시간도 다르지만 난 내 미래나 직업 적성을 내 사주를 통해 알아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이 끝나자마자 그리고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제 만능사주 영상 아래 고정 댓글란과 설명란에 적어놓는 제 만능사주 카카오톡방 링크나 아니면 제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인 에브린사주@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친절하고 섬세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주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번 영상으로 한국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 컨텐츠는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영상부터는 일본의 연쇄살인마 사주 분석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